자, 안녕하세요. 비브라토 할 때 양방향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고치려고 해도 안 되네요. 팁이 있을까요? 양방향으로 힘이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제 비브라토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비브라토는 여러분 일반 통행이에요. 내리고 올라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노크하는 것처럼. 노크할 때 이렇게 노크하지 않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죠. 올리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리는 것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일 때는 이렇게, 손목일 때는 이렇게. 그죠? 내리면 툭툭 던지듯.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브라토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악기의 풀 포르테를 잘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년 한 것도 아닌데 포르테를 못 내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소리는 물리적으로 뭔가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굉장히 막 이런 머슬 매니아들 막 이런 사람이 바이올린을 제일 크게 소리를 내겠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내가 물론 주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시겠지만 먼 공간에 저 멀리까지 소리를 보낸다는 상상을 우선 해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다 말해드리자면, 어쨌든 조금 더 풀포르테는 뭔가 좀 더 브릿지 가까이서 당연히 잘 날 거고요. 중간화를 지나서는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무게를 기대서 무게를 실어주는 걸 굉장히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풀 포르테라는 건 어쨌든 항상 팔 전체의 무게를 활을 이용해서 줄 위에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올리고 지저분하더라도 힘에 의한 게 아닌 팔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무게가 실리는 지저분한 소리가 나더라도 이런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브로이닝어에게 배웠던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알려드릴게요. 의자 같은 데 앉으실 때 항상 오른팔을 이렇게 사람한테 기대듯, 소파의 경우는 이렇게 뭔가 오른쪽에 뭔가 기댈 때가 있다면 팔을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이렇게 팔 무게를 싣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대고 있는 거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고 있는 연습. 그것도 하나의 좋은 연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끔 연주자들의 활 잡은 손을 보고 있으면 검지가 움직이는데 이 자체가 의도된 무빙인지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 연주자의 습관인지, 제가 좋은 말씀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레슨을 서초동에서 많이 하는 선생님도 그 제자한테 하는 얘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른손의 집게손가락, 검지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오른손을 릴렉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 중에 보면 간혹 집게손가락을 피고 이렇게 바이올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힘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탑 클래스의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집게손가락을 그다지 움직이는 것처럼 영상에선 보이지 않고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꽤 그냥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릴렉스 굉장히 하고 연주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좀 움직이는 편인데 그건 절대로 의도된 행동이 아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이에요. 따라서 이제 굳이 뭔가 손가락을, 집게를 까딱거려야지, 뭔가 팠다 구부렸다 해야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의도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편을 옮길 때 그 전에 현소리가 딩딩 나요. 깔끔하지 않다. 활을 길게 그을 때 끽끽거리는 소리도 나요. 활을 끽끽거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우 스피드, 송진이 과하실 수도 있지만 활의 무게와 속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올리신 무게에 비해서 과하게 느리게 가시면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스피드가 있게 가셔야 될 것 같고, 편으로 옮길 때 딩딩거리는 소리는 아마도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뭔가 이 손을 잘 떼어주지 않기 때문에, 혹은 너무 뛸 때 조심성 없이 줄을 좀 피치카토 하듯이 건드린 소리로 떼어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일부러 피치카토를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뗄 때도 조심히 잘 떼셔야 됩니다. 선을 뜯으면서 떼신다거나 밀면서 떼신거나 하시지 마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정말 한국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한양대학교 김웅수 교수님께서도 항상 학생들한테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왼손은 짚는 것보다는 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걸 제가 마스터 클래스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짚는 것보다 떼는 게 더 중요한데, 떼는 그 방법이 의외로 좀 나쁘셔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해봤습니다. 포지션 이동할 때 흔들림 없이, 바이올린이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바이올린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건 물론 저는 어깨받침이 없지만 당연히 잘 견착을 해야 되고, 어깨받침을 대부분 사용하시기
쓰시겠지만 패드나 어깨받침이 있으실 때 하지만 안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를 조르시면 이 공간을 다 턱이나 이 어깨에 어떤 힘으로 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더 나쁜 월스한 경우이고요. 릴렉스를 하시되 악기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는 잘 악기를 고정하시고 악기를 몸에 잘 견착을 하셔야겠지만 쉬프팅을 할 때 악기가 덜컹거린다는 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빨리 쉬프트를 하시거나 쉬프트를 하시면서 아마 손바닥에 악기를 혹은 악기의 목을 이 부분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은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악기의 바디를 쉬프트 하실 때 건드리지 않는 뭔가 좀 포지션 이동하실 때 악기를 너무 공격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서 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쉬프팅 자체를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세부직 연습 좋아하시거나 하실 수 있으시면 세부직 OP 8 강추드립니다. 핑크테자이트의 뜻이 궁금해요. 아무래도 1편부터 안 보시게 되죠. 1편에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독일어이죠. 핑크테자이트 영어로 얘기하면 fifth string, 5번째 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연악기도 뭐 전자악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걸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보통 그냥 요새 4개의 줄이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 영상이 5번째 줄, fifth, 자이테, string 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바꾸라는 얘기 한 100번 들었어요. 마스터 클래스에서 교수님들 인터뷰 보면 유학 가서 레슨 내내 스케일만 하는 것 같다. 3도, 6도, 8도, 10도 화음 전공자분들에게는 기초 중에 기초인가요? 스케일 연습 방법이 궁금해요. 도대체 어느 수준을 만들어야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많은 걸 배우셨더라도 유학 가면 당연히 기본부터 하게 되고 뭐 그걸 안 하고 배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쉬프팅을 할 때 팔꿈치를 미세하게 안으로 넣고 밖으로 빼는 것들을 한 몇 달 동안 처음 유학 가서 학교가 된 다음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왜 처음부터 배워야 되냐라기는 생각보다는 각 선생님들마다 다른 뷰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봤을 땐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좀 셋업을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처음 만났으니까 마치 이제 너무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한국은 어떤 입시라든지 결과, 콩쿨 위주의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멀어져서 외국의 새로운 환경에서 가게 되면 또 그 선생님 마인드 자체도 당장 어떤 결과를 내려기보다는 기본부터 다시 천천히 하자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기에 이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고 스케일은 질문자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평생 영원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이 닦는 것처럼 스케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연주자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아닌 연주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로도 한 수년 전에 제가 있는 그 KCO에서 핑커스 주커만이 교향곡을 지휘를 하고 본인이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협연하기 전에 한 1, 2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저쪽 가서 스케일 연습하다가 오는 거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조차도 진짜 스케일은 에브리데이 프랙티스고 꼭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턱을 중앙 쪽에 괴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뭔가요? 턱을 중앙에 가져오면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그냥 보통의 과르네리 어깨 받침을 쓰지만 딱 이쪽으로 되진 않고 중앙에서 살짝 왼쪽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앙으로 오는 턱 받침을 쓰시게 되면 악기가 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던 게 전체적으로 더 왼쪽으로 간다. 제 왼팔도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고 센터를 잡는 턱 받침을 유학 때 한 4, 5년 썼었어요. 장점은 이렇게 되는 게 자세적으로도 편하다고 느끼면 센터형 턱받침을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네 소피무터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는 나중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좀 더 악기가 왼쪽으로 가면서 팔도 더 왼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조금은 그래도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왼쪽에 있는 받침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고요. 본인이 편하다면 자세적인 이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악기라도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쪽 제 편에서 왼쪽에 있느냐 센터에 있느냐에 따라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게 달라요. 화음을 잘 내는 방법이 궁금해요. 칼플래시에 있는 칼플래시뿐만 아니라 다른 스케일 책도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스케일 책에 있는 갈라미안도 있고 엘리자벳 길레스도 있고 이자이 스케일도 있고 많더라고요. 스케일을 정말 열심히 연습하실 것을 권하고 3도가 가장 중요한 스케일입니다. 6도는 의외로 불편하고 8도 옥타브는 왼손의 손 모양을 세팅하기에 좋은 스케일.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옥타브를 1, 3, 2, 4로 연주하는 핑거 옥타브가 아닐까 해요. 10도보다 훨씬 더 핑거 옥타브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줄을 그을 때에 비해서 두 줄을 긋는 거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각의 줄 사이에 미묘한 두 줄을 동시에 그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익숙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뭔가 낮은 쪽 혹은 높은 쪽 어딘가에 더 멜로디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럴 때는 그쪽을 더 소리를 내줘야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어떻게 해야 더 잘 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라면은 좀 더 두 줄을 고르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왼손을 잡고 있는 힘을 단선 유릴 때보다도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조금 두 줄을 활의 각도나 방향을 잘 생각해서 고르게 팔을 잘 붙이셔서 소리를 내려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다음에는 제가 다른 동영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 Q&A에 많이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